WTO 총장 선거에 출마했던 유명희 본부장의 최근 소식이 일본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WTO 총장은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한국을 지지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시 유럽과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추천한 상황이었고, 일본의 경우에는 누구를 지지했는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물밑에서 한국 낙선 운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한국과 수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WTO 소송도 걸려있는 데다가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수장이 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에서 가장 많은 분담금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국이 한국을 지지하니까 WTO는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바이든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는 한국에서 잠시 잊혀진 반면에 일본에서 꾸준하게 WTO 뉴스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왜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명희 본부장이 무역 통상 부분에서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여전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점입니다. 미 무역부 USTR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WTO를 이끌 만한 사람은 통상 무역 분야 전문가여야 한다며 유명희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다양한 세계 기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만 WTO가 주로 다루고 있는 무역 실무 분야는 관련된 근무 이력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이와 함께 각 제외 공간에 유명희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됩니다. 낙선 운동을 물밑에서 벌이고 있다고 알려진 일본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적극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공식 석상에서 누구를 지원하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명희 본부장은 또 국제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WTO의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서 한국이 준비 중인 무역과 환경의 이니셔티브 제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유명희 본부장은 관련 분야 전문가답게 WTO 통상장관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무역계에 앞서가는 한국에서 계획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주목받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는데요. 29일 온라인으로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에서 한국이 WTO에 관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서 환경상품과 환경서비스 시장 개방 촉진 방안 등이 포함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세계무역기구가 환경 분야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참여한 가운데 세계무역기구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인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세계무역기구가 의료물품의 수급 원활화에 기여할 필요성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코로나 관련해 보건 이슈는 매우 필요한 상황이기도 한 것이죠. 이에 특히 방역과 보건 분야에서 다른 나라를 리드해온 한국이 무역기구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한 셈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미국에서 강조한 통상 무역 분야의 전문가가 WTO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맥락과 일치합니다. 세계기구의 수장은 이렇게 전 세계가 위기의 국면을 맞았을 때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세계 무역 10위권의 최상위 국가인 한국, 그리고 수십 년간 통상 전문가인 유명희 본부장이 적합합니다. 그 다음으로 일본이 당황하고 있는 점은 바이든 정부에서 WTO 총장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입니다. 일본은 당초 바이든 정부로 교체가 되면서 각종 국제 무대에 복귀를 신속하게 가져갈 것으로 봤습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대통령에 부임하자마자 WHO와 파리 기후협약에 복귀를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WTO도 사실상 닫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오콘조 이웰라 후보를 지지해준다면 곧바로 WTO에서 미국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한국은 총장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입니다. 일본 복수의 언론이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하여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와 동맹을 다르게 대할 것이고, 유럽이나 기타 다른 국가들이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했으므로 미국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버리고 동시에 유럽 등의 뜻을 존중할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그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안 냈습니다. 곧바로 미국이 WTO에서 나이지리아를 지지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은 미국도 고민 중이라는 것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29일쯤에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WTO 차기 사무총장으로 누구를 선택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부가 애초에 한국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있는데다가 실제 나이지리아 후보보다는 한국을 택하는 것이 실리적으로 미국에 도움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차별을 두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그대로 계승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우려하는 바는 결국 중국과 관련된 이슈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조차도 크게 고민했던 바입니다. 일본 역시 나이지리아 후보를 지지하자니 중국이 걸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나이지리아의 1:1로 등 막대한 자금을 아프리카에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중국에 대해서 관대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현재 일본을 최대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이기에 일본도 어떻게든 중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에 뽑힐 바에야 차라리 나이지리아 후보가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일본에 더 위협이 되고 좋지 않더라도 절대 한국인 수장 밑에서 일할 수 없다는 흐름은 반기문 유엔 총장 선출 당시에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일본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메시지를 연일 매우 강하게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시진핑 주석은 축전도 안 보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전화도 안 했습니다. 시 주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당시 사흘 만에 축전을 보내 축하 인사를 건넨 바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정상이 전혀 접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대만 해협에서는 매주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중국 전투기 6대와 미국 정찰기 1대가 지난달 31일 대만 방공식별구역 서남부에 진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여기에 미군은 중국을 향해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항공모함 전단이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 해공군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다며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중국군과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자칫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새로운 미국 외교수장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필리핀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29일 일본, 호주, 인도와의 4개국 협의체인 쿼드가 인도태평양 정책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쿼드는 트럼프 때 설립된 중국을 경계하는 협의체인데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즉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경계를 계승하고 발전시킨다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미국이 WTO를 반대해온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중국의 영향력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바이든 정부 역시 한국의 유명희 후보를 트럼프 정부를 계승해 지지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반중 정서는 미 연방 동맹체들은 물론 유럽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바이든 정부에서 쪼개진 동맹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국을 지지하자고 컨센서스를 이뤄낸다면 WTO 총장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유엔 총장 선거와 똑같은 국면으로 무효표를 던지면서 한국이 자연스럽게 WTO 총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시나리오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현재 WTO가 오래된 갈등에 휩싸여 있고 매우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세계 무역기구가 직면한 수산보조금 협상 타결 등 기존 현안 보건 환경 등 신규 과제의 성공적 해결을 위해 다자 간의 협상과 이러한 어려운 난이도를 풀어내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 설득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유명희 본부장이 적임자이며 오콘조 이웰라 후보는 세계은행에서 경험을 쌓았으나 실제 엄청나게 산적되어 있는 WTO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중 갈등이나 기타 문제를 떠나서도 빠르게 WTO를 정상화시킬 후보는 오랜 기간 해당 기관과 각종 관련 근무 및 협의를 해온 유명희 본부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바이든이 한국을 지지하면 일본은 WTO를 탈퇴해야 한다며 배수의 진을 치는 가운데 앞으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떻게 나올지 초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래블 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